저희 한국직업방송이요, 대한민국 공익채널에 당당히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박수! 이야, 너무 좋다. 와우. 네, 오늘 슈퍼원 리턴즈 1부는 아주 특별한 손님 모시고요. 특별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스튜디오에 직접 자리해 주신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목동 아동발달센터에서 한충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동 아동발달센터에서 언어치료와 아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한충근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이렇게 귀하신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들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 많이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성분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업들까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 더 알찬 시간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우선 소장님께서 몸담고 계시는 목동 아동발달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목동 아동발달센터는 1999년도에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요. 네. 지금까지 아동의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회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회 서비스 가운데 이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여서 우리 맘들의 또 관심이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서비스는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아동을 위한 서비스, 노인, 그리고 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아동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다면 네. 아동 정서 심리 지원 서비스, 그리고 뭐 아동 행동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과몰입 아동 청소년 치유 서비스, 그리고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라고 하여 아이들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발달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서 비용을 대주어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 이제 펼치고 계셔서 사실은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이제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서부터 그냥 조금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그런 아이들까지 두루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도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셔서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는요, 18세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생활 수준이 120% 되는 어떤 한 달에 530만 원 정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그 아이의 발달에 문제가 있거나 또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아이의 행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아이들에게 치료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뭐 흔히 들어보셨던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그리고 부모 상담과 같은 다양한 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꼭 필요한 그런 서비스 중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치료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치료를 요구하는 그런 행동 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문제 행동. 우리가 흔히 얘기한 ADHD라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ADHD라는 부분이 과잉행동 충동성 장애를 통칭해서 하는 말인데요. 네. 어릴 때부터 아이가 산만하거나 또래 관계가 좋지 않거나 행동이 과격한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커가면서 취학기에 들어서는 학습이 부진해지고 네. 학교 수업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집중력이 좀 결여가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사회성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늘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돼서 집으로 전화하고 또 어머님은 또 이제 학교의 어떤 네. 부분과 같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뭐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의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께도 ADH 관련된 그런 문의들이 참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저 사실 개인적으로 두 아들의 엄마로서 항상 이제 이런 우리 일까 아닐까 하는 그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남자아이들은 조금 더 산만하고 행동이 더 과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일수록 이런 고민에 많이 휩싸이게 되는데 이 ADHD의 조기 발견 징후라고 할까요? 그런 네. 증상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걸음 이외의 다른 부분에 이제 사고를 좀 많이 쳐요. 그러니까 무엇을 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만지고 깨트린다거나 혹은 높은 곳에 계속 올라가거나 혹은 위험한 것들을 못 만지게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만지는 행동을 좀 많이 보이고요. 네. 특히 사회적인 문제에 좀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다른 친구들은 또래와 주고받기 놀이들을 진행을 하는데 ADHD 아이들은 그런 놀이가 주어지면 폭력성이 좀 나타나거나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해서 또래와의 관계가 힘이 들죠. 네네. 그리고 취학기로 가서는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 결여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저도 이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아이가 뭔가 관계를 형성할 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때 조금 의심을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집에서 이 댁에서 나의 아이가 이런 징후를 보인다 하셨을 때는 굉장한 이제 걱정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를 펼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이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일단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에 부합이 되고 그리고 아이의 행동이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내려진 경우에 치료실에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치료실에서는 움직임 치료라든지 언어 혹은 심리, 인지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적합한 치료를 1대1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 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놀면서 치료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럼 놀이 치료 방법도 있나요? 네, 놀이 치료가 있는데요. 네네. 놀이 치료는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놀이를 통해서 그 놀이를 매개체로 해서 네네. 놀이에서 아이가 드러나는 부분을 투사하거나 놀이를 통해서 발산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네. 놀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장난감들을 아이한테 너희 가족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네네. 아이는 이제 거기 있는 장난감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네. 이제 모래놀이 상자와 같은 곳에 그 장난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아주 무서운 아빠, 네. 예, 어떤 가정에 있는 아이한테 네네. 모래놀이 치료를 진행을 했더니 네. 아빠는 공룡을 선택하고 엄마는 토끼를 선택하고 아. 본인은 다람쥐를 선택을 해서 아빠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상황을 좀 만들기도 해요. 그렇군요. 예, 이런 부분 속에서 아이가 지금 아빠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아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가 접근을 해나갈지 네네. 아이가 아주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투사해서 아이의 생각을 읽어내고 변화를 네. 시켜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저 집에 가서 저희 아이들에게 동물 장난감 좀 쭉 풀어놓고 엄마는 어떤 동물인가 좀 물어봐야겠어요. 네. 부디 공룡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런 뭐 놀이 치료도 있겠고요. 요즘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더라고요. 뭐 미술 치료도 있고 음악 치료도 있고 그렇죠? 네. 선생님 센터에서도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네. 네. 저희 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모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 센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진행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네네. 이제 음악 치료 같은 경우는 네네. 음악을 매개체로 해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네. 음악이라고 하면 뭐 흔히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악기를 두드리고 노래를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이 노래를 듣고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이의 생각을 좀 들어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이가 직접 작곡이나 작사를 해서 자기의 마음을 투사시키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미술 치료 네네. 같은 경우는요. 미술을 통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두는 것인데요. 네. 아이가 나는 지금 슬퍼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는 그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슬프다는 어떤 모습들을 투사시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식의 변화를 해 나가는지 혹은 다양한 어떤 장면들을 제공을 하고 네네. 미술 활동은 이제 만들기도 있고 뭐 던지기도 있고 그쵸.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작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한테 심리적인 치료 접근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선생님 설명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들 또 음악, 미술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심리를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이런 것들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펼쳐주시는 곳이 바로 이 소장님께서 계시는 목동 아동발달센터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우리 아이도 좀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자바우처를 이용하면 된다면서요. 네. 전자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의 가족의 현재 그 급여 수준이라든지 소득 수준을 먼저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 소득 수준 파악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는가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네. 이 건강보험료 수준이 이 사회서비스 120% 안에 든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 바우처 카드를 발급을 받으셔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센터로 내방을 하셔서 이 카드를 결제를 하시고 그리고 이 카드에서 제공되는 어떤 비용, 일정 비용들을 네. 그 안에서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바우처 카드가 이름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네, 네. 소장님 어떤 이름이었죠? 바우처 카드가 행복이 든 카드예요. 행복이 든 카드. 행복이 네네. 든 카드.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카드를 이제 발급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금액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네. 안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돈을 다 쓸 때까지는. 예. 네.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네. 차상위 계층과 수급권 계층은 무료로도 진행이 가능한데 50%에서 100% 혹은 100%에서 120%마다 네. 이 카드에 들어가는 금액이 좀 차등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이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 비용을 내는데 본인 부담금이라고 해서 주는 비용 더하기 아주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본인 부담금을 함께 결제를 하셔야 네네.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서비스 이용하실 분들은요, 지금 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이 방법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요, 이런 센터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전해주신다고 하셔서 이제는 그와 관련된 직업 정보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직업의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전문적인 그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 학사 및 4년제 대학교 혹은 석사 과정을 거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네. 혹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간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치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근데 학교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네. 이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서요. 예. 네. 학교에서 공부를 더 하고 오면 더 유리한 건가요? 예, 학교에서 이제 그 전공을 했을 경우는 네. 아무래도 취직을 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민간 자격증만 취득을 한 경우에는 네. 취직을 하실 때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니까요. 정말로 자격이 잘 갖추어진 교사분들께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좀 주셔야 된다는 점에서 이런 제도가 좀 철저하게 응용이 되고 있다는 거 든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직업을요, 우리 격려단자 여성분들께 추천해 주시는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일단 아동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치료 지원과 이 아동이라는 부분을 봤을 땐 네. 사실은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맞는 직업들이에요.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치료적인 부분을 대하는데 훨씬 더 좀 적극적이고 조금 더 알아가는데 좀 더 손쉽게 알아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꼭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하지 않더라도 네네. 치료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의 시간을 좀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엔 나이가 좀 들더라도 이 어떤 직업이나 직업의 특성상 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아. 전문적이 있는 직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육아 경험이 있고 그리고 정년에 대한 어떤 그런 한계가 없는 직업이니만큼 여러분들께 참 메리트가 있는 직업인 것 같다는 그런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일단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요. 그리고 네. 앞으로 계획이나 뭐 포부 같은 게 있다면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저는 참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치료 지원 서비스가 좀 제공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치료받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소장님의 포부만큼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다시 한번 슈퍼맘 초대석에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